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질량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질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게,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무게라는 것과 질량은 엄연히 좀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무게라는 것은 웨이트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웨이트, W로 나타내는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한 이 무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살이 찌게 되면 몸무게, 몸의 무게는 변화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다이어트나 또는 내가 살을 찌우지 않더라도 무게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느냐? 위치를 변화시킴으로써 무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도 추정할 수가 있게 돼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게란 흔히 어떠한 물체가 갖게 되는 질량, 이 질량은 고유의 조건이기 때문에 위치가 변화된다 하더라도 이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것을 불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질량이 무게의 표현 중 하나라며, 근데 무게는 위치에 따라 변한다라고 했으니 단순하게 무게는 질량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서 표현되는 것을 무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칭을 하게 됐죠? 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특정한 길이의 변화, 즉 높이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는 이 중력의 변화로 인해서 실제 측정되는 값이 변할 수가 있게 돼요. 질량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었죠? 어떠한 수치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나타내는 차원은 그 문자가 가리키는 것들은 절대 변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 수치가 나타내는 조건 자체가 변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차원은 고정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정되려면 변하지 않는 조건을 단위로 써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바로 질량이 됩니다. 우리 질량 영어로 mass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게는 영어로는 weight지만 수학적 단위 차원으로서는 mass를 쓴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도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얘도 역시나 표준 단위가 존재하겠죠? 표준은 반복되는 문자 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치적인 덩어리를 나타내는 건 똑같은 규칙성 접두사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 이때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요 lb, 우리가 흔히 파운드라고도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 1파운드가 0.4536을 나타내는구나. 요 조건은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환경공학 환경을 할 때 몇 번 정도 나오게 될 환산 조건이니까 파운드라는 것은 무게로 따지면 0.4536kg을 의미하는구나.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서 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써있듯이 단위 부피당 그 물체가 차지하는 질량을 뜻하게 됩니다. 즉, 밀도라는 것은 특정한 부피가 존재할 때 똑같은 부피라 하더라도 그 물체가 갖게 되는 질량은 다릅니다. 즉, 이 말은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티로폼을 한 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또는 제 몸만큼의 스티로폼을 준비했다라고 볼게요. 자, 제 몸 크기와 같은 스티로폼을 존재했을 때 이 스티로폼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볍잖아요. 근데 만약 제 몸의 크기만큼 물을 채워놓은 생수병을 준비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옮길 수 있을까요? 사람은 혼자서 절대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바로 그건 무엇이냐? 제 몸이라는 변하지 않은, 지금 이 상태에서 변할 수가 없는 같은 부피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부피를 차지하는 물체들이 갖게 되는 뭐가? 질량이 다르다 보니 당연히 같은 부피를 가지더라도 무게감이 달라지겠죠. 바로 이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뭐가 되느냐? 밀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도라는 것은 굉장히 자주 쓰이게 돼요. 얼마만큼 자주 쓰이게 되느냐? 우리가 흔히 어떠한 1g은 1리터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무조건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즉 어떠한 물체가 이 물병 500ml는 3kg이야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상품이고 내가 직접 무게를 쟀으니까요. 그때는 그 상품이라는 조건 안에서는 등호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적으로 1g은 1리터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걸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이 g을 내가 등호로서 맞추고자 하는 리터로 변화시켜줄 수만 있으면 돼요. 바로 이렇게 변화시켜줄 수 있는 애가 누구다? 밀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밀도는 우리 환경공학에서 너무 잘 다루게 될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 특히 수질 파트에서 너무 잘 나오는데 물의 밀도 너무 잘 나오니까 미리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라는 건 가장 기본이 1kL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으로서 1g/세제곱cm 같은 조건으로서 우리가 1000kg/세제곱미터라고도 쓴다라는 것. 기본적인 물의 밀도는 1kL입니다. 근데 여기서 MKS라고 하는 단위가 존재를 하게 돼요. 자, MKS라고 하는 단위는 말 그대로 무엇을 지칭을 하게 될까요? CGS라는 단위도 존재를 하게 되지만 우리가 어떠한 무게, 길이, 시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표현을 하는 단위 중에 하나가 M, 길이는 미터로 표현하고 K, 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S, 시간은 세컨드로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떠한 길이의 단위를 미터로서 모두 표현하고 무게의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반드시 표현하며 시간이란 단위를 세크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때 그 단위로서 표현한 조건을 MKS 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았더니 물의 밀도의 기준은 1kg/리터예요. 킬로그램은 포함되지만 리터는 부피이기 때문에 길이의 미터로 표현하지 않았죠. 이걸 MKS 단위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 MKS 단위로 바꾸려면 리터를 미터가 들어가 있는 세제곱미터인 최적의 단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죠? 바로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흔히 1kL라는 건 1세제곱미터와 같다라는 걸요. 그리고 킬로라는 것 자체가 1000을 의미한다라는 걸요. 그럼 결국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와 같아지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1kg/리터는 1000으로 바꿔줘야 세제곱미터가 되니까 결국 뭐와 같습니까? 1000리터일 때 세제곱과 같다. 그럼으로써 1000이 곱해진 1000kg/세제곱미터를 MKS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CGS 단위는 뭘까요? 길이를 센티미터로 표현하라. 무게를 그램으로 표현하라. 시간은 같습니다. 시간은 세크로 표현하라. 이것을 CGS 단위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밀도란 부피당 질량이니까 부피는 반드시 길이, 센티미터가 포함된 최저, 세제곱센티미터로
질량, 무게의 단위를 쓸 수 있으므로 무게 중에서 g을 쓰는 그람. 그래서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를 CGS로 표현한 물의 밀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표현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고요. 기본적인 물의 밀도는 이제 1kg per 리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조건은 반드시 4도씨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셔야 돼요. 특히 수질 파트에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물의 밀도라는 거는 4도씨에서 가장 최대가 될 수 있어요. 즉 1이라는 값은 최대예요. 그것보다 작아지면 작아졌지 순수한 물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단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4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당연히 1이 최대가 되므로 최대는 넘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 수치보다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